강일남 씨가 지은 비목이라는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가곡이죠. 제가 언제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난 김에 한국의 그 의료 보험 관계자하고 요양병원 시스템을 만든 사람한테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싶어요.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. 선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, 제가 지금 66세, 1954년생이니까 올해가 2020년. 의사들이 전부 다 똑같지는 않고,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의대 가고 좀 빨리 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,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사가 된 게 40살이었고,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. 그전에는 공부하고 또 인턴하고 이렇게 또 레지던트 한다 왔다 갔다 하고, 40살에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보험료를 평균 한 300만 원 낸 것 같아요. 이제 고소득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60살 때 이제 은퇴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, 의료보험을 300만 원 낸 사람인데도 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소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. 썩은 자동차 있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국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30만 원은 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, 나이 들어서 이제 개업하기는 그렇고, 이런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냐면, 수요일 날 야간에 15시간, 목요일 날 15시간 야간에, 금요일 날 밤에 15시간, 토요일, 일요일 24시간, 48시간, 토탈 100시간 근무를 해요. 우리나라 그 노동법에 40몇 시간인가 밖에 안 되죠? 근데 이제 의사들은 복을 못 받죠.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라 해가지고. 여하튼 이렇게 좀 늙은 나이에 100시간 이상 해야 좀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입니다.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강하지만, 개인 사업자라든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그 의료보험은 엉망진창이고,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30만 원 이하 되는 것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,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더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이런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죠. 지금 말하고자 핵심 포인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왜냐면 제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지가 올해 벌써 6개월, 작년에 4개월, 그전에는 한 달, 약 한 1년 근무하고 나니까 요양병원이 어떻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이더라고요.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. 지금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야 하지만은,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친구는 떠나고 가족밖에 안 남겠죠. 근데 가족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똥 싸고 때리고 성격이 나빠진 사람을 집에서 보호하려면 집에서 3명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, 결국 국가에서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, 저는 그 친구와 가족을 떠나서 요양병원이 왔을 때,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과연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직접 요양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. 자, 그분들이 병원에 옵니다. 그 다음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. 이 사람은 김종필이라고 합시다. 김종필이 그랬어요. 나는 늙어서 죽을 때 서산의 태양이 붉게 물들듯이, 단풍이 물들듯이 아름다운 장엄한 노년을 맞이하겠다. 그러고서 영통에 들어오겠죠.
그리고 조용필, 뭐 제가 좀 좋아하는 가수지만은 말썽이 많은, 구설수가 많은 그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요양해주는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재산의 2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뭐 돈 수천억, 뭐 수십조, 수백조 있는 사람이 죽을 때 가족이나 와이프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자기를 감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뭐꼭 돈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뭐 김종필 씨 같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감을 생각을 해볼 때, 자,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요양병을 이용하잖아요, 지금. 왜냐면 이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세 명이 꼼짝 못해요. 뭐 치매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하면은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에 맡기는 돈이 평균 5,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금액은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요.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자, 근데 이분이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 있는 사람이 과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냐, 그리고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, 혹은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가. 자, 봅시다. 의사를 만나는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플 때 간호사들이 연락을 할 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, 제가 있는 병원이 200명이 있는데 저 혼자 토요일날 근무하거든요. 사실 저를 만날 수 있는 건 하루에 1분 이하가 되는 거죠. 그것도 아픈 사람, 특별히 아픈 사람.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40명을 컨트롤하는데, 간호사 한 명이 40명을 보고 8시간으로 퇴근하죠. 그러면 간호사가 좀 안 좋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안 되는 거죠. 라운딩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. 그럼 나머지 24시간에 99.999%를 누구하고 보내느냐면 그 병실에 있는 간병인하고 보내는 거죠. 자, 간병인을 불러보세요.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요. 그 사람한테 한탄을 해보세요. 내 신세.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몰라요.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인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. 그럼 누구냐? 99.99%가 간병인이 전부 다가 조선족,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죠. 고려인,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, 뭐 우즈벡, 키르기즈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병원 직원이 아닙니다. 그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의사 말도 안 들어요. 간호사 말도 안 들어요. 그냥 자기들은 병원에 와서 환자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똥 치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데,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요. 왜냐면 한국 사람은 250만 원, 3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24시간 일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24시간 그 병실에서 5명이 있다면 5명의 환자가 있는데 병실에다가 침대 하나 놔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는 거죠. 물론 24시간 일한다는 게 고생 많아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250만 원, 300만 원 가지고 안 해요. 일을 24시간, 8시간밖에 안 해요. 법이 그래요. 저같이 특별한 사람들, 뭐 이렇게 뭐 자영업자들이나 24시간 일하지, 이 사람들 딱 8시간 일하고 간호사들 전부 퇴근합니다. 3교대인데 이런 사람들만이 환자 옆에서 24시간 일을 하고, 그래도 그 사람 좋아요. 왜냐면 사실 병실에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. 그냥 밥 먹여주고 똥 싸고 또 이렇게 뭐 좀 굉장히 폭력적일 때 잡아주고, 그 시간이 많은가요? 다 하루에 30분도 안 돼요. 그 사람들이 사실 일하는 것이. 뭐 1시간 칩시다. 밥을 먹여주는 시간까지 포함하면. 여하튼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99.9%는 조선족 고려인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점령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정형외과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요양병원이 3군데에 있는데 한 가운데 차리겠다고 해요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뭐 요양병원에서 이 간병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막 환자를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제압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이 부러진대요. 다쳐가지고. 물론 이제 노인들이 이제 골다 걱정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여하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요양병원이 3개가 한 700명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환자만 하루에 3, 40명이 된다는 거죠. 저도 많이 봤어요.
간호사가 저한테 얘기하죠. 원장님, 저 간병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 때렸대요.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고. 멍이 들었더라고요.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거거든요. 나이도 젊지도 않아요. 40대, 50대, 60대 해가지고 옛날 공산주의 때 철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, 이 사람이 우리처럼 뭐 인간이 우선이다, 뭐 교양이니 도덕이니 뭐 어떤 종교 교육을 받은 게 아니죠. 오직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만 하고, 환자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드리고. 자, 조영남이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니면 김종필이가 만일 요양병원에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자기는 전 재산을 주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, 그죠?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5천만 명이 전부 다 이 애인과 가족을 떠나서 요양병원에 일단 들어오면은 기다리는 것이 나이팅게일이나 데레사 수녀가 아니고, 전부 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벌러 와서 그저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, 고려인 조선족 속에서 운명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 말로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죠.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. 전 재산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도 옆에 없고,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, 죽기 전에 그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없냐? 많죠. 자, 250만 원, 300만 원 받는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? 그 3등분 해가지고 100만 원씩만 나눠준다고 할 때, 그 대학생들 30만 원이면 서울 종로 한복판에다가 그 조그만 방을 뭐라고 하죠? 그 침대 하나 주고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까지 하면서 뭐 조그만 방을 주죠. 그럼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꿈을 키울 나머지 60만 원으로 학비를 벌어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.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더라도 30만 원을 먹고 자고 60만 원씩 모아가지고 360만 원이면요, 대학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만일 그 100만 원을 갖다가 3개월을 시키면서 이런 그런 열심히 살라고 하는 대학생이라든가, 혹은 또 은퇴한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소양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. 그분들을 준다든가. 그분들은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시텔 같은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 나앉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저도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. 퇴직금이.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거거든요. 아니면은 사회복지 학생이라든가, 혹은 간호조무사들 얼마나 좋습니까? 9개월 동안 교육받는데 나머지 한 달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. 아니면은 철학과를 다닌다든가, 아니면 인문사학을 공부하고 아주 그렇게 인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3교대를 해가지고 300만 원 나눠줄 때, 이런 고려인들이든가 조선족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말년에 적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외국 여행하다 죽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, 뭐 하여간 뭐 제가 이 영상을 그 요양병원 관계자라든가 설립한 관계자입니다. 제 말하는 건 저는 다 압니다.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알아요. 우리 젊었을 때 돈을 많이 가져가셨으면, 의료보험공단도 그래요. 우리가 죽어갈 때 좀 간병이라도 한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소양이 있고, 그리고 인성이 있고,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좋지. 과연 지금처럼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고려인 조선족들 속에서 중국 여행하다 죽는 건 똑같아요. 러시아 여행하다가 어디 모스크바 한 군데에서 병 걸려서 죽는 것 똑같아요. 과연 우리의 그 마감을 이런 사람들 손에 맡겨야 되는가? 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? 100만 원씩만 해서 3교대를 시켜가지고 학생이니 수녀든지 스님이든지, 혹은 또 뭐 사회복지 지원 이런 사람 은퇴자들로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 때 하루만 광고를 하면은요,
모든 요양병원에 그런 시스템이 갖출 수가 있어요. 근데 왜 안 합니까? 이것도 지금 어떤 이권 개입이 되어 있나요? 조선족들이나 고려인한테 뭐하러 주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뭐 나오는 게 있나요? 지금 의사들이 차트를 보면요, 의사인데도 모르는, 컴퓨터 속에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. 그래서 빠져나가는 의료보험, 이거에 대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의사가 의료 차트를 봐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막 나와요. 그래서 그걸로 돈이 나가는 거죠.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참고하시고,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, 당신도 마찬가지요. 당신 부모님, 당신도 그렇고 당신 자녀들도 죽을 때 옆에 의사도 없어요. 하루에 1분, 간호사 하루에 5분, 나머지 99.9%는 고려인, 감정인, 말도 안 통하고 무서운,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, 강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멋있는 노을처럼 단풍처럼 좋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.